음모론의 모방 범죄로 보이는 일까지 있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도대체 왜?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를 꺼내놓는 분들도 주변에 지금 정치권 안팎에 있지만 이걸 가지고 개탄하고 한탄하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요. 우선 최근에 이게 보면 뭐 음모론, 뭐 배우론 뭐 이렇게 규정을 할 수 있겠죠. 막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가지고 오늘 민주당에서 굉장히 지적을 하면서도 약간 한탄을 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일부 유튜브 방송을 중심으로 또는 일부 종편 등에서 매우 부적절한 언급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뭐 정치적 자작극이라든지 또는 뭐 등등의 허위 사실이 유포되고 있거나 이건 사실상 허위 사실 유포죄에 해당하고 가짜 뉴스죠. 명백하게 이것은 2차 테러입니다. 법적 대응, 정치적 대응을 다 하겠습니다.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일부 인사들의 가짜 뉴스에 국민들을 더욱 분노케 합니다. 가짜 칼로 피도 연출, 이재명 피습의 음모를 꺼내든 유튜버들이란 제아의 기사를 보면 사람이 얼마나 더 잔인하고 타락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유포자들도 엄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부산대병원으로 처음에 이송이 되셔가지고 이제 부산대병원 의료진과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논의를 해서 이제 서울대병원을 이송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추후 과정을 생각하면 아무래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하는 게 낫다고 그런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의료진의 판단 또한 그랬던 것 같고요. 예. 민주당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어제하고 오늘 사이에 어떤 음모론들, 뭐 음모론, 배우론 뭐 이렇게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는 게 짐작가시죠? 성시윤 부의장. 진짜 정말로 갖가지 음모론이에요. 갖가지 음모론. 그거를 뉴스와이드에서 굳이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갖가지 음모론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정말 그런 음모론을 언급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람 목숨 갖고 장난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이잖아요. 이거 경동맥과 경정맥을 구분해서 찌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마치 이것도 이거는 예. 상상하면 굉장히 끔찍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목숨 걸고 그런 말이 안 되는 그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무도 그거를 그런 식으로 상상하고 유추할 수 없는 일인데 그냥 그런 쪽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이 뭐 의학적 지식을 막 동원해서 이러이러한 이유를 대면서 뭐 저도 굳이 말을 보태고 싶지는 않은데요. 사람의 목숨 갖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자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 우리 사회가 이 정치인에 대한 비난, 정치인에 대한 이런 가짜 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번 테러 행위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겠지만 예. 재발 방지도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일각에서는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갈등의 중심에 항상 서 있는 위치에 있고 예. 그런데 뭐 또 대중 정치인으로서 대중과의 스킨십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지지자로 위장을 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본인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뭐 왕관이나 이런 걸 쓰고 있는 사람들을 어떤 정치인이 거부하겠습니까? 어떤 정치인이 가로막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인들도 이런 의전 좀 과도한 뭐 경우가 있을 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논의가 돼야 된다. 왜냐하면은 비교 대상을 직접 비교는 힘들지만 예를 들면 아이돌 같은 경우에 예. 아이돌들의 경호원들이 아주 과잉 경호하거든요. 뭐 팬들이 달려들었을 때나 이럴 때 강하게 제압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예전에는 그 국민들이 이런 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도 했지만 이제는 이 사람의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예. 때문에 그런 과한 경호 괜찮다라는 여론이 이미 형성되어 있거든요.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항상 이 대중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대중 속에서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대중 정치인에 대한 이런 좀 경호, 좀 과한 경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용인하고 어느 정도까지 할지를 논의할 단계가 되어야지 예.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추측하고 뭐 억측하고 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이런 행위들은 지양하고 저는 우리 한 사회가 이런 사건을 어떻게 대처하고 풀어가는지가 그 사회의 수준을 드러낸다. 예. 지금 유튜버들이나 호사가들이 말하는 수준으로 풀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발전적으로 풀어갈지를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게 우리 정치권 그리고 언론
우리들이 할 일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전에서 일정을 있었죠. 어제 뭐 지역 일정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모습을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조심하고 신중하는 모습이 좀 느껴졌었거든요. 어제 그 모습이 좀 많이 회자되는데 오늘 좀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당의 대표가 백주 대낮에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만약 제가 피습당했을 때처럼 생각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국민의힘이라는 수준 높은 정당, 수준 높은 시민들이 동료 시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동석 전 행정관,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굉장히 조심하는 것 같아요. 저런 이상하고 약간 납득하기 어려운 소리 나오는 걸 손으로 제지하는 모습까지 나타났네요. 뭐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정말 조심스러운 그런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무엇보다도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은 이럴 겁니다. 정치보다 목숨이 먼저다. 국민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돼야 된다는 건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우려스러운 점은 이재명 대표께서 지금 정신적인 충격으로 굉장히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것 같아요. 외부적인 이런 타상보다도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흉기를 들고 나오는데 얼마나 그 정신적 충격이 크겠습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정말 신변에 대한 안전, 정치인들의 그런 보호가 앞으로도 계속돼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이렇게 쉬는 시간을 갖는데 정치인들도 앞다퉈서 이렇게 먼저 찾기보다는 좀 쉬는 시간을 두면서 그분께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정태근 전 의원. 이 가짜 뉴스나 음모론이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이제 계속 증폭되는 거거든요. 두 가지 차원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는 이념적 내지는 진영적 편집증에 가까운 몰두에 함에서 발생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가짜 뉴스를 유포해서 SNS에서 자기의 조회수가 일정적으로 늘어나면 득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말만 할 문제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념적, 진영적 차원에서 가짜 뉴스를 생산한다고 하면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손을 제시하시면서 자기가 당한 것처럼 봐주십시오. 거기서 한 발 더 나가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당원 중에 가짜 뉴스 음모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해당 행위니까 내가 징계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 민주당원이라고 한다면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그 정치 지도자들도 진영에 얽매이지 말고 좀 정상적인 정치를 해야 된다. 정상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고 강하게 당원들한테 요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 지금 이 경제적 목적에 의해서 가짜 뉴스라든지 허위 사실들을 만들어내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는 좀 그 SNS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보다 더 강도 높게 이것을 자율규제할 수 있고 그렇게 그걸 요구하고 그것을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아마 제일 많이 하는 경우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다음에 엑스레이트, 트위터 같은 경우에 과거에 반사회적인 행위로 언어를 그 내용을 쓰거나 욕설을 쓰거나 그럼 강제로 폐쇄시켜 버리잖아요. 그 정도 수준을 좀 넘어서서 예를 들면 유튜브 계정 중에서 허위 사실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출연하면 그 출연시킨 계정은 무조건 다 1년 이상 정지시켜버린다라고 하든지 그걸 안 하게 돼서 거기서 확산됐다라고 하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죠. 이제. 왜냐하면 지금 이런 이 권위 있는 우리 MBN의 뉴스와이드와 같은 것과 다르게 너무도 많은 계정에서 사실은 지금 이제 미디어가 정보를 유통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유통시킬 수 있는 채널을 운영하는 만큼의 책임성을 가져라 라는 것들을 보다 더 강제력 있게 강도 있게 요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를 걱정시키는 게 이제 음모론 부분. 이게 자꾸만 얘기하고 자꾸만 퍼져나오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게 또 걱정거리인데 또 다른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화면 좀 보시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4일 한동훈 광주에 오면 이게 뭡니까? 내일 광주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근데 어제 오픈 채팅방에 협박글이 올라갔답니다.
근데 이게요. 이 협박글을 제주도에 계시는 분이 누군가가 보셨어요. 그래서 제주도 쪽, 제주 경찰청, 제주 쪽의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즉각적으로 조치가 취했는데 광주에서 40대 남성 A씨를 체포해서 제주 경찰청으로 인계가 됐다고 그래요. 내일 정말 한동훈 비서장이 광주 가거든요. 근데 이게 났으니까 비상이 생긴 거죠. 이런 일이 있었고요. 다음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건 또 뭡니까? 오늘 새벽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내가 이재명 너 분명히 살인 예고한다. 이건 뭡니까 지금? 시점을 올해 12월. 살인글 예고예요. 이게 10여 차례 반복 게시 후 삭제 이렇게 됐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입원해 있는 상태인데 그러자 지금 이제 경찰도 비상인 거예요. 이런 전담 보호팀 이런 걸 가동하겠다. 그러면서 뭐 경찰 지휘관 등 직접 현장 지휘하고 형사팀 기동대 등 배치한다. 위험 요소 사전에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 경찰도 지금 비상 상태로 돼 있는 겁니다. 김성환 평론가. 근데요, 이게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떤 신변에 대한 위협을 예고하는 거잖아요. 이거 굉장히 좀 시간을 좀 돌려보면 지난해 사실 묻지마 어떤 이 살인범행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때도 그 이후에 약간 모방범죄처럼 보이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좀 나타났는데 이거요. 더군다나 지금 총선 앞두고 계속 이런 글이 자꾸만 올라오면 이거 정말 걱정 아닙니까? 저런 글을 누군가 올리게 될 경우엔 바로 경찰이 출동한다거나 예. 아니면 형사 처벌을 한다거나 이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 뭐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저런 글을 한 번 올렸다고 해서 범죄자 만드는 게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거꾸로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공론장에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이번 사건 보면서 이후에 음모론이 나오는 거 보면서 이런 생각 드는데요. 예. 한번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회가 음모론을 소비하는 사회가 어느새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고 이성균 배우의 문제도 마찬가지였어요.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비판했어야 맞아요. 애초부터. 근데 나중에 가서 이성균 배우 사생활까지 다 들춰다보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욕하면서 그걸 소비하는 거예요, 뉴스를.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느새 우리가 그냥 알게 모르게 그런 게 익숙해져 버린 거예요. 이런 일 터지면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언론에서 보도하지 않더라도요. 뭐 유튜브를 보든가 아니면 예.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던가 아까 열상 얘기했잖아요. 그냥 흉기가 스쳤대. 이런 얘기를 제 주변에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체질이 그렇게 바뀐 건 아닌가라고 하는 반성들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형사처벌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그 폭스뉴스가 전자개표기 조작서를 보도했었어요. 1조 원 배상금 물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사가 문제가 되거나 유튜버가 문제가 되면 예. 그거 천문학적인 배상금 물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차라리 형사처벌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무섭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두는 방식보다는 예. 그 발언에 대해서 금전적인 책임을 확실하게 묻는 것. 예. 그게 오히려 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이나 유튜브한테도 그냥 계정을 없애게 된다고 하면 표현의 자유를 또 역으로 위축시킬 수 우려가 있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확실하게 본보기를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태근 전 의원님, 이런 살인 예고글이요. 이건 사실은 내용 자체가 이건 심각하고 정말 만약에 그런 행동에 나선다면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너무 비극이 발생하게 버리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 선거 앞두고 자꾸만 이런 글이 반복될 우려 이런 것도 좀 일각에서 나오더군요, 지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사회가 정치권 간에 있어서의 굉장히 심한 갈등뿐만 아니라 그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 간에 있어서의 일상적 갈등이 벌어져가지고 예. 본인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만 자기 확신을 갖게 돼요. 예. 그 확신을 가지면서 나는 이렇게 표현해도 돼. 나는 상대방을 공격해도 돼. 그리고 저 사람은 저런 얘기 들어도 싸.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부분들을 뭐 다 일일이 찾아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정치를 이끌어가는 리더십부터 그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할 수 있는 예. 그런 분위기가 돼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경호 문제와 관련해서 앞에서 보면 경찰이 예. 지금 이제 전담 경호 인력을 늘린다고 얘기하는데 예. 저것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 경찰 인력이 사실은 민생 치안하기에도 구멍이 뻥뻥 뚫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그래서 수 있네요. 근데 예를 들면 대선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든 각 정당에서도 정당 스스로가 예. 일단 먼저 대면 과정들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정당 스스로가 저런 문제에 대해서 좀 준비하는 과정도 예. 저는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네 분이 계속 어떤 음모론, 그다음에 이런 뭔가의 약간 모방 범죄로 보이는 행동, 앞서서는 무슨 당정 얘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정치권 밖에서 막 얘기하는 모습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